1688 사입, 중국 구매 대행 말만 들어도 이제 막상 딱 사이트 들어가면은 온통 중국어밖에 없고 결제는 뭘로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걸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1688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혼자 시작을 했다가 돈만 날렸던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낱개 구매는 뭔지 송금 대행이 뭔지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손품 팔고 발품 팔고 그리고 그냥 수입을 해보고 하면서 재고도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했던 일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배드지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3PL 창고까지 운영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1688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1688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총정리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봤어요. 낱개 구매부터 해서 가입, 결제, 그리고 송금 대행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1688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어느 정도 1688 사입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실 거예요. 일단 1688이 뭐예요? 한국어로 치면 이게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입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의 4종류를 사용을 하시는데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그다음에 알리바바 4개를 보통 쓰세요. 그 중에서 저는 1688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카드뉴스에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일단 저렴합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 물건을 살 게 아니고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도매몰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1688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688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물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은 다른 곳들 대비해서 중국에서 도매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쇼핑몰에서도 물론 결제를 하고 수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다 1688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타오바오에서 가입을 하시면은 아이디를 자동적으로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오바오만 가입하시면은 그 아이디를 1688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점 그러니까 2025년 시점에서는 네이버에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1688 자체에서도 이제 한글을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타오바오 가입하는 것 자체는 문서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상단에 노출된 거 클릭하신 다음에 그거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가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언어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중국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중국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써보면은 한국어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중국어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쇼핑하는 법만 기억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내용들은 챗GPT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핑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은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번역하면서 쓸 수 있는 3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AI 바이를 쓰는 건데 1688에서 만든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에 대한 건 제가 카드뉴스에다 띄워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촬영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순정 사이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순정 사이트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688 AI 바이만이 갖는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688 AI 바이도 지금도 사용하고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AI 바이 사이트도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챗을 설치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하루에 못해도 10번씩은 쓰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건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특별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었는데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우측에다가 카드뉴스 이것도 올려놓고 그거 참고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판매자와 대화하는 게 쉽다라는 것도 있지만 Alt A를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빠르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온라인 셀링을 하신다면은 위챗 프로그램 쓰시는 걸 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구글 번역하고 이제 파파고 번역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 비추천하고요. 파파고라든가 구글 번역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내용들 복사하셔서 여기에 넣어서 번역하시는 게 훨씬 낫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제가 재생 목록으로 이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1688을 한국어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은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결제예요. 바로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결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다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 먼저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결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결제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접 결제를 하는 거예요. 직접 결제는 카카오페이나 구글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데 현재 1688에서는 구글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셋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페이 정도는 많이 쓰실 건데 구글페이, 애플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원래 1688에서 결제를 하려면은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외국분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계화도 많이 됐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결제 라인들을 많이 추가해 놨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결제 라인들을 쓰게 되면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 돈을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고 할게요. 개인적으로 내가 100달러를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알리페이에다 입금을 하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결제를 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물건이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돈의 출처가 중요해요.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다 보니 개인 돈으로 해서 사업적인 물건을 구매하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뒤에 송금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어쨌거나 지금은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네이버페이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한번 해보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결제 방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결제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걸려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건당 최대 결제 금액도 250만 원인가로 락이 걸려 있다는 거. 참고로 이 금액 한도는 제가 확인해 본 게 아니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는 걸려 있는 것 같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어치 물건을 주문하려면은 이 2천만 원짜리를 주문서를 10개로 쪼개가지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야 돼요. 이 방식으로 결제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런데 카카오페이 같은 거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중복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여담을 하나 더 하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반드시 시작하실 때 세무사분과 꼭 상담하고 시작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10만 원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이 기장료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기장료가 보통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쯤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업종 뭐 물류라든가 어떤 뭐 제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면 돼요. 저는 처음에 그걸 돈을 아낀다고 해서 세무사분이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그렇게 돈 아끼지 마시고 세무사분이랑 얘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받지 못하는 혜택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세무사분이랑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1688 결제를 만약에 카카오페이 같은 걸로 하신다면 구조상으로 돈이 두 번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상품을 구매할 때 카카오페이를 한번 결제를 하고 나중에 관부가세를 낼 때 비용을 한 번 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두 번 발생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무사분한테 간단하게 카카오페이는 구매대금으로 결제를 했었으니까 비용을 두 번 잡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은 페이 결제는 중복으로 잡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잡아주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1688에서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돈의 출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으로 이제 보내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외환발주 때문에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빡빡합니다. 이게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어요.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될 때는 인보이스라는 걸 우리가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인보이스라는 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를 보낼 거다라는 일종의 증명문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끊어주냐면 상대방 1688 판매자일 거예요. 별도의 양식은 존재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대방이 거기에 맞춰서 발급해주는 그 문서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 인보이스를 가지고 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걸 송금 결제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걸 TT 송금이라고 하는데 TT 송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외환 송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T 송금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반드시 기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사를 끼고 계신다면 그분한테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시는 게 낫고 근데 애초에 사업적으로 송금을 하시는 거면은 개인으로 보내지 마세요. 기업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환 송금에 있어서는 저도 그래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송금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처음에 내가 송금했었던 어떤 스위프트 코드라든가 검증 방법이라든가 내가 적었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어 놓고 그거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외환 송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업으로 해서 송금을 진행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외환 송금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낼 때 은행에 그 항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맞춰서 보내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제 거를 담당해 주시는 은행 직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떤 코드를 보내시라고 용도에 맞게 이제 코드 같은 거 알려주세요. 이게 항상 똑같은 걸 보낼 때는 상관없는데 다르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 항목과 맞지가 않으면은 이게 송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과 일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분의 어드바이스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거의 없으실 거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외환 송금하실 때 외환 송금을 신청하면은 그 은행에서 전화가 오거나 어떤 연락이 오거나 상담을 하면 도움을 주실 거잖아요. 자세한 거는 사용하시는 은행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내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안 맞거나 의심이 되는 영역이면 송금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도 옵니다. 너 이거 송금 안 해준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항목을 잘못 써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되니까 그걸 아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보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죠. 그만큼 이거를 외환을 보낸다는 게 은행을 통하지 않은 송금은 세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내용이 맞기는 한데 요즘에는 워낙 플랫폼으로도 송금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소명하면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 제가 세무사분을 3번 바꾼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한 번씩 여쭤봤을 때도 소명만 되면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나요. 이거는 제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법적인 내용들은 세무사분이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구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되 전문적인 거는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내가 인보이스를 10,000원으로 발급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내야 될 금액이 12,000달러였어요. 그러면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야 돼요. 10,000달러에 대해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1,000달러만 송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돼요. 인보이스 금액을 넘어가면은 이거를 인보이스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낮춰서 송금을 보내는 경우에는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은행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게 보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송금에 대해서 이제 아실 만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송금으로 하시는 거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수도 많이 들 뿐더러 알아야 할 내용도 많아요. 피해 위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플랫폼에 끼고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사실상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예요. 판매자도 1688에다 수수료를 내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판매자마다 다른데 4에서 6% 정도를 수취한다고 알고 있어요. 1688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DC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무통장 입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튀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고 해외 송금을 하고요. 만약에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10만원, 20만원 떼먹혀도 솔직히 그 정도는 엄청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쿨하게 이제 지급하는 경우도 사고가 터지면은 수습이 많이 어렵다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중국 땅에서 10년, 20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그거를 먹튀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 업력을 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접 결제를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말 그대로 누군가 이제 대신 결제를 해주고 보증을 서주는 시스템이에요. 구매를 대신 해준다 해서 구매대행이라고 부르죠. 1188 구매대행 서비스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간접 결제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하고 어느 정도 경험치가 오르고 규모가 커진 다음에도 간접 결제를 정말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했을 때는 이거를 공감을 못했어요. 솔직히 왜 그걸 쓰는 거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간접 결제가 일어납니다. 일단 인보이스 작업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단에 있었던 그 작업들 있죠. 그것들을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이디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중력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방해 요소를 받게 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내가 컨트롤할 게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결제를 통해서 그런 잡무들을 없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접 결제를 하게 되면 소통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적어져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은 소통을 누구는 알림왕으로 하고 누구는 위챗으로 하고 누구는 카톡으로 하고 누구는 은행 이메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간접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소통 창구가 카카오톡 하나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카오톡으로 오더 하나만 딱 내려주면은 이 모든 거 다 뻗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게 진짜 가장 강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딴소리 조금 하면은 저는 지금도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택배를 싸고 제가 다 문의했었던 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가격 협상 자체는 대표자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가격 협상은 매출이 나오고 나서 협상을 하는 거지 매출 올리기도 전에 협상부터 시작하면 저는 답 없다고 생각해요.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을 협상해요? 헤어 디자이너 1, 2차 되신 분한테 정가를 주고 머리를 자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출만 올리겠다는 느낌으로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게 제 업무 스타일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올리고 나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한테 제가 3PL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3PL 반드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내가 택배를 직접 안 싸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자유도가 엄청나게 혜택이거든요. 돈을 조금 지불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접 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구나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직접 결제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결제랑 간접 결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문한 건 보통 어디로 오냐라고 하면은 배송을 일단 우리나라로 이제 받으려면은 보통 배대지라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배대지라는 게 뭐냐면 배송대행지의 약자거든요. 배송대행지는 배송을 대행해준다 라는 뜻인 거죠. 물류 배송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광저우랑 이유랑 웨이아이 이렇게 세 가지의 위치가 있고요. 보편적으로는 이제 웨이아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죠. 왜냐면은 일단 가장 가까워요. 이게 운송수단은 제가 볼 때는 거리가 깡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배송대행지가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웨이아이에 있는 배송대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배송대행지를 찾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만약에 본인이 하는 게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하면은 해외 구매대행 전문 업체를 가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본인이 하는 게 중국 사입이다 하면은 사입 전문 배대지를 가시는 게 나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성형외과 상담을 좀 받았었는데 보통 가면은 강남에 가면 이제 종합 성형외과 많잖아요. 흔히도 이제 공장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공장식으로 하는 곳을 굳이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찾냐면 20년 동안 눈 성형한 곳, 20년 동안 코 수술한 곳, 20년 동안 호떡만 구운 분, 20년 동안 떡꼬치만 만든 분 그런 곳들을 조금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루두루 잘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느낌보다는 색깔이 명확한 곳들이 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어떤 것을 할지 모른다면 종합적으로 다 잘하는 곳 그런 곳들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 내가 사입을 하겠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다
부족하다면은 그런 전문 업체를 찾으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688이 뭔지랑 그리고 가입, 결제 방법, 카드 결제인지 아니면 뭐 송금 결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외환 송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배대지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비싼 강의를 저는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핑하고 뭐 찾고 하는 것들은 유튜버에도 이미 많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유료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거는 25년을 회고하는 회고록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가 이미 많이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비싼 강의 필요 없이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는 1시간짜리 강의도 있고 박람회를 직접 발로 뛰어서 좋았던 박람회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공전 찾는 방법 그거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 정도만 보셔도 대략적인 감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배대지랑 3PL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입 전문 배대지예요. 사입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전담 매니저도 이제 배정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나 맘카페에서 배대지라고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건데 직구 처음인데 배대지 어디 써야 되나요? 아무데나 싼 곳 쓰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 소중한 물건 분실되고 배송비 폭탄 맞아서 직구가 완전히 망하는 수도 있죠. 더군다나 사입이라면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은 배대지 선택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A to G까지 완전 핵심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배대지 주문 다 끝내고 이 영상 보시는 거 아니시죠? 주문하시기 전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진짜 진작 할 걸 뭐 하지 마시고 입문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저랑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배대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배송대행지의 줄임말인데 보통 배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송을 대행해 준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송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중국 사입 쪽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대행해 준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물건을 관리해주고 배송을 주관해주는 그런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외국에서 물건이 넘어오다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엄한 물건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품목인지를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나라에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꽤 복잡하거든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셀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배송대행지는 이 과정을 중개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특송이랑 포워딩 같은 개념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 정도까지 저는 알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배송대행지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물건을 수입 수령하는 걸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송대행지들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라고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구매대행, 두 번째는 배송대행인데 그 뒤에 이제 대행이란 글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이란 대신 행동해준다는 그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구매를 대신해준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구매를 대신해주냐라는 질문이 있겠죠. 중국에서 구매할 때는 크게 네 가지 루트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알리바바가 있고 두 번째로 타오바오가 있고요. 세 번째로 1688 있고 네 번째로 빅플랫폼 결제 그러니까 외환송금이라든가 어떤 위챗 결제라든가 보따리 결제라든가 그런 빅플랫폼 결제가 존재를 해요. 구매 대행은 이 과정들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구매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대행이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시장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대행을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협의가 계속해서 돼야 되거나 내가 문의가 굉장히 귀찮거나 컨트롤해야 될 게 많거나 하면은 보통 대행을 씁니다. 물건의 종류가 많거나 공장이 많게 되면은 그 공장에 일일이 구매를 컨트롤하느라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하우스 느낌으로 해가지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 제일 많이 결제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경우도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타오바오에서 이제 구매를 대행하면 타오바오 구매 대행이고 1688에서 대신하면 1688 구매대행, 알리바바에서 대신한다면 알리바바 구매대행이 되겠죠. 그래서 비플랫폼 결제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은 대행을 의뢰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튀의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송금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제가 1688 총정리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그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그럼 배송 대행은 뭐냐라고 하면 배송을 대행하는 거는 구매는 자기가 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처음 하시면 저는 배송 대행만 하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배송 대행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배송을 대행하는 거는 구매는 자기가 하고 배송만 대행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 하시면 저는 이런 방법도 적극 추천드리고 어떤 서비스인지 어떻게 연락하는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송 대행은 배송을 대신해 준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배송이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 과정을 뜻해요. 보통은 이런 과정을 다 배송 대행이라고 말하는 배송 대행지를 선택할 때 보통 위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는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가 이우고, 두 번째가 광저우, 세 번째가 닝보랑 심천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랑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시간이 거의 40분, 50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거든요, 웨이하이가.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다 싶으시면 웨이하이에 있는 배송대행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이우랑 광저우 같은 곳에서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위치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배송대행지는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배송대행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99%는 카카오톡인 것 같아요. 그 이외라면은 위챗 정도인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요. 보통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이 적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배송대행지의 사용 방법은 구매대행이 있고 배송대행이 있는데 이거는 규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예요. 요즘은 크게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 통관인지 아니면 개인 통관인지. 내가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할 거다 그러면은 사업자 통관, 내가 개인적으로 쓸 거다 그러면 개인 통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통관을 할 때 보통 비용이 발생하는데 개인 통관은 빵원이고요. 사업자 통관은 25,000원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통관은 판매용이기 때문에 인증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든 인증을 다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받으시면은 걸리면은 거의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 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만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KC 인증을 면제를 해주는데 우리가 뭐 이어폰이라든가 키보드라든가 그런 거 수입해서 개인적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판매할 때는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증이 없이 수입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샘플을 받을 때는 개인 통관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 통관으로 하는 게 샘플 받을 때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업용으로 쓰는 샘플도 내가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샘플은 인증 굳이 안 받으셔도 되고요. 개인 수입으로 받으셔가지고 물건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보통 이거를 다 사업자로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거고요. 뭐 이거 굳이 내가 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사업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사서 가는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건 LCL이냐 아니면은 뭐 편의상 일반 회원이라 할게요. 일반 회원이냐 그 두 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가격의 관점에서 무게로 돈을 받냐 부피로 돈을 받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요. 보통 부피는 CBM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배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선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제를 그 바로 전날에 해야 그 다음날에 출고가 된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미리 내가 부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에 보통 한다, 전날에 해야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부피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LCL이고요, 무게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일반 회원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자 통과는 조금 더 많은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일단 LCL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 자체가 고정비가 높은 편이에요. 7만원 이상의 고정비가 들어오고요. 사업자 통과는 반면에 25,000원이면 돼요. 반면에 일반 회원에 대한 사업자 통과는 2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LCL 자체가 통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3, 4일이면 들어오고요. 일반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7일에서 10일, 똑같이 통관 속도가 개인적으로 물건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재고 관리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 회원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LCL을 이용하고 있어요. LCL은 3, 4일이면 통관이 완료돼서 국내 창구로 인계가 이루어지고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LCL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 회원은 오래 걸려서 속 터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정말 조그만 양이다 그러면은 고정비가 높은 LCL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매하실 때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카카오톡 센터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관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관세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특정 금액이 넘어가거나 사업자 통관인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라는 걸 내야 돼요. 면세 제품이 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제가 그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관세는 품목별로 좀 상이해요. 일반적으로 한 5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입하는 거의 제품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7에서 8%쯤 돼요. 그리고 여기서 부가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건값의 10%를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수입을 하실 때요, 부가세 10% 그리고 관세 8% 이렇게 해서 총 18%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가세는 흥정이 안 되거든요. 부가세는 무조건 10% 내야 돼요. 그런데 관세는 거의 1%에 가깝게 낼 수 있어요. 바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가 수입을 하면 되는데, 누가 작성하냐는 문제가 있죠. 수입하는 화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배대지에다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대행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그 비용에다가 대행비까지 해가지고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SMB 배대지는 이 대행비 자체가 공짜여가지고 최적화 시킬 수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비용만 내시면 작성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거의 누르기만 하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거의 0% 가깝게 실질적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원산지 증명서의 그 비용보다 관세가 작은 물품이라면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배대지의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편 선적하는 것까지만 이 비용에 해당돼요. 물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배대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세관의 영역,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포워딩이든 특송이든 3PL까지의 영역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지금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배송 대행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표예요. 이 표를 좀 그대로 해설해 드리면은 이 정도의 견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운항인데, 제가 이것들을 좀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체적으로 저렴한 곳들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가격을 녹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솔직히 비슷합니다, 가격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이또이한 경우가 많아요. 에어캣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죠. 특히나 사업자 통관으로 오면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게, 어떤 거는 많게는 거의 5만원까지 넘어가요.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원산지 증명서가 그런 경우죠. 저는 뭐 최저가를 굳이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저가라고 하면은 뭐 보건비라든가 증명서라든가 바코드라든가 가격을 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를 해봤을 때 CS 잘해주는지 정직하게 해주는지 그런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요금 중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LCL당 핸들링 비용을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굳이 안 적어놨는데, LCL CBM당 핸들링 비용을 별도로 받는 곳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별로거든요. 그거는 진짜 별로인 게 엄청 비싸져요. 그리고 5일 동안 보관비 무료, 그런 곳은 별로입니다. 왜냐면은 사업자 통관 특성상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관비로 닦아집니다. 그래서 배대지에서 보관비를 무료로 해주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온라인 최저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게, 진짜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녹여놔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알아봤고요. 이 정도만 아셔도 입문하시는 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 찍어 놓은 게 있고, 앞으로도 영상 찍게 되면은 재생 목록에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택배 하루에 몇 개나 싸고 계세요? 한 10개, 30개? 아니면 몇 개 안 되는데도 박스 테이프랑 씨름하시느라 진이 다 빠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PL 활용법,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이제 더 이상 택배 지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사장님처럼 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 배송 문제거든요. 남들은 매출 쑥쑥 오르고 여유롭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루 종일 포장만 하고 있나,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매출 1억 안 되면은 3PL 쓰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다 옛날 얘기고요. 오늘은 그 고민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3PL이란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PL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은, 3PL은 쉽게 말하면 창고 물류 운송업이에요. 그러니까 셀러들의 물건을 대신 보관하고 발송까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는 물건을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먼지도 있고 공간 부족도 있으니까요. 필연적으로 그걸 보관해줄 곳들을 찾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관에 넘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걸 발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것이 3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3PL은 우리가 곳곳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쓰는 거니까 그것도 3PL이라고 할 수 있고, 컬리의 경우에도 3PL 있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택배들을 거의 대부분은 3PL에서 보내는 거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3PL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물류를 운영하려면은 직원 관리에 대한 그 난이도가 진짜 높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 들어오고 뽑고 연차 관리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거 잡아야 되고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트렌드가 될 거라 생각하고, 3PL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3PL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회원가입이라기보다는 입점 신청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배대시를 사용할 때는 회원을 가입하잖아요. 3PL은 그게 아니라 서로 전자서명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입점 계약서를 서로 쓰고요. 이게 전자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엑셀로 해가지고 수기로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요즘 시대에 전자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선호해요. 3PL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 견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일단 복잡합니다. 3PL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단 물어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배대지와는 다르게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드시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IT 쪽으로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좀 특징이어가지고 모의로 견적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보통 상담할 때 본인의 사업자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 상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점 계약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은 이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매니저와 상담을 통해서 그걸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PL 이용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3PL을 사용하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다음 구조로 이어지거든요. 물건을 입고 갔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출고하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틀을 입고를 할 때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은 박스, 팔레트, 포대 이렇게 다양할 거잖아요. 혹은 물량이 있으면 뭐 차량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하차 비용이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스로 오거나 1.5톤에서 한 3.5톤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보관의 경우에는 팔레트 보관을 보통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 팔레트를 보관할 때 보통 두 가지의 분기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큐 혼합 보관이 가능하냐? 이 스큐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핑 유닛이라고 해서 약어로 물류 보관 단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뭐라도 하나 다르면은 1스큐씩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옷 사이즈 S랑 M이랑 L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스큐잖아요 이게. 그래서 혼합 보관 방식은 한 팔레트에 3스큐를 다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혼합 미적용 방식 같은 경우에는 1팔레트에 1스큐만 보관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3스큐를 보관하려면 3팔레트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 말 뜻은 화주 입장에서는 보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과 똑같고요. 특히나 액세서리 의류 같은 다스큐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인트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미적용 방식으로 보관하시면 보관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 포인트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출고의 경우에는 보관 중인 물건을 출고하는 경우를 말해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받고 그 주문서에 맞게 수치 고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물건 출고는 스토어에 주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PL에서 물건을 출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출고하는 방식은 들었을 때는 복잡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덜 복잡해요. 일단 목적 자체는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편하게 제가 쿠팡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PL의 물건 정보를 인계합니다. 그 다음에 3PL에서 물건의 정보를 확인해요. 그럼 3PL에서 물건을 수치한테 보내고 화주가 쇼핑몰에서 송장 번호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건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고객이 주문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PL의 물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넘겨주냐는 질문이 있겠죠. 여기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구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그런 표를 넘겨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수동으로 넘겨주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이에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후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쓰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건, 50건, 100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보통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OMS라든가 WMS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총칭해서 WMS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보통 뜻하고요. 이걸 통해서 3PL의 주문 정보를 넘겨주고 WMS를 통해서 3PL이 주문 정보를 확인해서 발주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실전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문서를 받으면은 3PL은 이거를 출력합니다. 송장 출력이죠. 이제부터는 3PL 내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화주분들께서는 굳이 이 과정들을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요금 체제인데 보통은 스큐 동종, 이종, 합포정이라는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종 스큐랑 이중 스큐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다종 스큐를 운영하시는 분, 만약에 종류가 많은 분, 그러니까 스큐가 많은 분들은 이 포인트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패션 하시는 분들, 의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처음에는 강아지 옷으로 이제 시작했던 케이스라서 이거가 왜 아킬레스건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고 그 밖에는 커스텀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장은 어떻게 쇼핑몰로 전송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것도 WMS에서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대신 엑셀로 해야 하는 곳들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게 제일 편한 게 집에다가 송장 프린터 설치하고 한다는 것부터가 난이도가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3P를 안 쓰면 출고 자체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집에다가 송장 프린터 설치하고 거기서 송장을 뽑아서 테이핑까지 하고 커터칼 쓰고 송장 붙이고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택배를 싸야 된다는 거는 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PL이 훨씬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3PL에다가 대금을 어떻게 납부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3PL 결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은 계좌이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정산서를 25일 단위로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입금에 대한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택배사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택배사에 돈 내야 되는데. 그래서 25일 단위로 이제 받는 편이고요. 보통은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좌이체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카드 결제를 저는 굳이 안 해봤었는데 요즘은 뭐 배드지랑 3PA랑 같이 합쳐서 거기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두 개를 중복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셀러, 그러니까 국내든 중국이든 그 두 사람한테 3PL을 추천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거를 안 쓸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예 대세가 돼버렸죠. 마켓컬리라든가 아르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물류 자체가 아예 이원화되는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나는 이제 시작하는 셀러거나 하루에 출고량이 한 10건 이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출고량이 많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도 3PL 사용 가능하냐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도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데 출고 물량이 없으면 안 받아주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왜냐하면은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를 임대해서 거기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관만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출고가 없으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출고가 없으면 효율이 없죠. 소량 셀러들은 잘 안 받아주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받아는 주되 가격대를 높여서 받아주는 경우가 좀 많죠. 안 들어가느니만 못하잖아요. 거의 뭐 몇 배를 넘게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그 정도까지 돈을 지불할 만한 라도 들어가야 될 만한 3P를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소량이시라면 소량 3P에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곳으로 이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3P는 저희 3P이죠. SMB 3PL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제가 한 3년 정도 3PL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이제 추가했고 개업한 지 한 이제 4개월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창고가 거의 꽉 찼어요. 이제는 확장을 하거나 이제는 화주분들 이제 받는 거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8분 정도 이제 받는 것 같고 특장점이라면은 저희만큼 다 오픈하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아마 오픈이 돼 있을 건데 저희는 정산을 2번 해요. 아까 전에 제가 결제할 때 보통 3PL 결제할 때 계좌이체로 한다 했잖아요. 제가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돈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단위로 이제 후불제를 받다 보니까 종합소득세처럼 내가 그때 가서 돈을 준비해야 되면은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6년도 1월, 그러니까 2월이죠. 2월부터는 임시정산을 한번 보내드리고 그리고 달 끝났을 때 진짜 정산 보내드려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거를 화주분들한테 좀 고지를 드려요. 그게 약간 특장점 중에 하나고 소량셀러분들한테 눈치 안 드리고 보관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굳이 눈치 드리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가격도 좀 오픈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이제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 화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바가지를 안 쓴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좀 오픈해놓은 상태고 근데 약간 커스텀 한다거나 각인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저희가 약간 이제부터는 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3PL 만약에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회사에 문의를 꼭 남겨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명산다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확장 중이에요. 이 정도까지 빠르게 확장될 줄은 몰랐는데 중국에서도 소문 듣고 오시고 국내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하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믿고 와주신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PL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3PL은 한 번 들어오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현상 유지하려는 곳들은 좀 힘든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를 버리는 곳들이 전 그래야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3PL 찾으시면 문을 한번 두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